너는 진짜 남자복이 없나 봐. 친구 수진이가 남자친구에게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혼자였어요. 소개팅은 번번이 실패했고 수진이는 그걸 즐기듯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소개팅으로 민수를 만났어요. 처음으로 진심인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나도 이번엔 좋은 사람 만났어. 어머, 진짜 나도 보고 싶다. 같이 만나자. 일주일 후 셋이 만났습니다. 수진이는 민수 옆에 앉았고 계속 그를 쳐다봤어요. 그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나 민수 씨한테 반했어. 뭐? 너 남자친구 있잖아. 어제 헤어졌어. 민수 씨가 훨씬 좋더라.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먼저 만난 거야. 지은아, 솔직히 말할게.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너랑 민수 씨는 레벨이 다르잖아. 민수 씨는 나 같은 여자한테 어울려.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너 수준에 맞는 사람 찾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 달 후 수진이와 민수가 사귀었고 6개월 후 결혼식이 열렸어요. 화려한 예식장에서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 덕분에 좋은 남편 만났어. 저는 축의금을 놓고 조용히 나왔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5년 후 제 결혼식에서 수진이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요. 식장 입구 하객 명단에 수진이 이름이 보였습니다. 박수진 1인. 혼자 온다고?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청첩장을 떨리는 손에 쥐고 서 있었어요. 지은아, 축하해. 고마워, 수진아. 민수 씨는? 수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혼했어. 2년 전에. 민수가 바람 피웠어. 5년 전 저를 레벨이 다르다고 무시했던 수진이. 지금은 혼자 제 결혼식에 와 있었습니다. 5년, 단 5년 만에 모든 게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였습니다.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5년 전 민수를 처음 만난 그날로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친구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은요.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친구들 모임이 있었어요. 다들 결혼해서 남편 이야기, 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만 혼자였어요. 지은아, 너는 언제 결혼해?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아직 인연이 없어서. 인연은 무슨, 노력을 안 하니까 그렇지. 수진이가 남자친구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나 봐. 1년 전만 해도 나도 혼자였잖아. 근데 적극적으로 만나니까 좋은 사람 만났어. 수진이의 남자친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 씨도 곧 만날 거예요. 고마워요. 하지만 수진이는 계속 말했어요. 지은아, 솔직히 너 남자 보는 눈이 없어. 소개팅 몇 번 했는데 다 안 됐잖아. 그건 인연이 아니었던 거고. 인연?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야? 이 나이에 그렇게 고르다간 평생 혼자야. 주변 친구들이 웃었어요. 저도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무너지고 있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나한테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소개팅 제의가 왔어요. 회사 선배의 소개였습니다. 지은아, 이번 사람은 진짜 괜찮아. 직장도 안정적이고 성격도 좋아. 한번 만나볼게요. 토요일 오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수였어요.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차분하고 예의 바르고 대화도 잘 통했어요. 지은 씨는 무슨 일 하세요? 마케팅 일하고 있어요. 아, 그럼 바쁘시겠네요. 괜찮아요. 재미있어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헤어질 때 민수가 말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좋아요. 처음으로 설레었습니다. 이번엔 다를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 민수와 두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번엔 영화를 보고 저녁을 먹었어요. 대화가 편했습니다. 억지로 맞추는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통하는 느낌. 지은 씨, 저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지은 씨 만나면서 제가 많이 편해졌어요. 다른 소개팅 때는 긴장했는데, 저도요. 민수 씨랑 있으면 편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나 요즘 좋은 사람 만나고 있어. 진짜? 누군데? 어떤 사람이야?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진심인 것 같아. 오, 대박. 나도 보고 싶다. 같이 만나볼래? 넌 남자친구랑 같이 오고. 좋아. 언제? 다음 주 토요일? 오케이. 민수 씨한테도 물어봐. 전화를 끊고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 씨, 다음 주에 제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도 될까요? 답장이 빨리 왔어요. 좋아요. 지은 씨 친구들 만나고 싶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나도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았어요. 다음 주 토요일, 약속 장소는 이태원의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와 민수가 먼저 도착했어요. 긴장되세요? 조금요. 지은 씨 친구분들이니까. 괜찮아요. 다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10분 후 수진이가 남자친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지은아.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민수입니다. 민수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에요. 수진이가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오래, 너무 자세히 보는 것 같았어요. 민수 씨, 직업이 뭐예요? IT 회사 다니고 있어요. 어느 회사요? N사입니다. 오, 대기업이네요. 연봉 괜찮겠는데?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그냥 평범해요. 수진이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나이, 집, 차, 취미까지. 마치 면접 보듯이. 저는 불편했지만 친구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수진이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지은아, 민수 씨 괜찮은데? 진짜 잘 만났어.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응? 수진이가 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야. 나중에 얘기할게. 그날 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진이의 그 미소가 계속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요. 그 불길한 예감은 일주일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민수와는 계속 만났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주말마다. 관계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지은 씨, 저희 사귀는 거 맞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맞아요. 다행이다. 저 혼자 그런 건가 했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연애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수진이에게서 연락이 자주 왔어요. 지은아, 민수 씨 요즘 어때? 응, 좋아. 잘 만나고 있어. 그거 알아? 민수 씨 회사 후배가 내 친구래. 진짜? 응. 민수 씨 평판 괜찮대.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그렇구나. 근데 지은아. 응? 나도 민수 씨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 나중에 우리 남친이랑 같이 놀 때 연락하게. 그래. 줄게. 이상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친구니까. 며칠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 씨, 수진 씨한테서 연락 왔어요. 내가 연락처 줬어요. 괜찮죠? 네, 괜찮아요. 근데 좀 이상한 게 뭐가요? 수진 씨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지은 씨 생일 선물 같이 고르자고. 아, 그렇구나.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제 친구였으니까. 일주일 후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밤 11시였어요. 지은아, 지금 통화 가능해? 응, 왜? 저기, 나 고민 있어. 무슨 고민?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뭐? 언제? 오늘. 아까 싸우다가. 무슨 일인데? 그냥 안 맞는 것 같아. 계속 만나봤는데 이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아, 나 요즘 혼란스러워. 진짜 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고마워. 너는 참 좋은 친구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냥 넘겼어요. 3일 후 민수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누구예요? 수진 씨네요. 받아봐요. 민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수진 씨. 네, 지금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수가 말했어요. 수진 씨가 지금 근처에 있대요. 잠깐 들르고 싶다는데. 여기? 네. 10분 후 수진이가 레스토랑에 나타났습니다. 혼자였어요. 안녕, 지은아. 민수 씨. 수진아, 무슨 일이야? 아, 그냥 근처 지나가다가. 민수 씨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수진이가 민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건너편이 아니라 민수 옆에. 민수 씨, 저번에 말씀하신 IT 트렌드 있잖아요. 그거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요. 아, 네. 1시간 동안 수진이는 민수하고만 대화했어요. 저는 그냥 앉아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럼 나 먼저 갈게. 민수 씨, 오늘 재밌었어요. 수진이가 웃으며 나갔습니다. 민수와 저만 남았어요. 지은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수진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민수 옆에 앉은 모습, 민수를 보며 웃던 모습. 설마, 아니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밤,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미안해. 진짜 미안한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나 민수 씨한테 반했어. 뭐?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민수 씨 보고 나서 계속 생각이 나.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민수는 내가 먼저. 알아. 알아. 근데 사랑은 순서가 없잖아. 너 남자친구 있었잖아. 헤어졌다고 했잖아. 그것도 민수 씨 때문이었어. 뭐? 민수 씨 보고 나니까 확신이 들더라. 내 남자친구는 내 사람이 아니구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지은아, 나 진심이야. 민수 씨가 진짜 좋아. 수진아, 그건 안 돼. 왜? 내가 먼저 만났고 우리 사귀고 있잖아.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은아, 솔직히 말할게. 뭐? 너랑 민수 씨는 레벨이 다르잖아. 뭐라고? 민수 씨는 대기업 다니고 스펙도 좋고 외모도 괜찮아. 근데 너는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어요. 민수 씨 같은 남자는 나 같은 여자한테 어울려. 너는
너 수준에 맞는 사람 찾는 게 나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레벨이 다르다고?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배신이 저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지는요. 아픈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수진이와의 통화 후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 씨, 지금 통화 가능해요? 네,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한테 연락 왔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지은 씨, 이거 말해주세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 씨가 저한테 호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요? 저는 거절했어요. 지은 씨랑 사귀고 있다고. 민수 씨는 어때요? 수진이를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말해주세요. 수진 씨가 매력적이긴 해요. 근데 지은 씨가 먼저였고 저는 지은 씨랑 됐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매력적이라고 그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회사에 갔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 미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은아, 너 괜찮아? 무슨 일인데? 수진이가 단톡방에서 말했어. 민수 씨 만나고 싶다고. 뭐? 우리 대학 동창 단톡방. 너 나간 거 알고 거기서 말하더라. 저는 1년 전에 그 단톡방을 나갔었어요. 결혼 이야기만 나와서 힘들었거든요. 뭐라고 했는데? 민수 씨가 너무 좋은데 지은이가 양보 안 해준다고. 친구면 좀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뭐? 다들 어이없어 했어. 근데 몇몇은 수진이 편들더라. 사랑은 순서가 없다느니 지은이가 독점하면 안 된다느니.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미희야, 고마워. 알려줘서. 지은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수진이가 이상한 거야. 하지만 신경 안 쓸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만났어요. 지은 씨, 저희 잠깐 얘기 좀 해요. 민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진 씨가 계속 연락해요. 만나자고, 밥 먹자고. 거절하세요. 거절했어요. 근데 계속 와요.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뭐? 그리고 어제는 제 팀장님한테 연락했대요. 제 선배 통해서. 왜요? 저에 대해 물어봤대요. 어떤 사람인지, 여자친구 있는지.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지은 씨, 이거 좀 부담스러워요. 민수 씨한테 부담이요? 수진 씨가 너무 적극적이에요. 솔직히 좀 말을 흐렸습니다. 좀 뭐요? 기분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기분이 나쁘지 않다고요? 지은 씨,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수진이가 좋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수진 씨가 저를 이렇게까지 좋아하는데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요? 저는 뭐예요? 지은 씨도 좋아요. 근데 뭐요? 민수가 눈을 피했어요. 수진 씨가 더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안 만나요. 지은 씨, 잠깐.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와 걸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사람들이 보고 있었으니까. 집에 도착해서야 울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근데 사랑은 어쩔 수가 없어. 이해해줘.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혀 떨어졌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나만 이렇게 되는 거지? 일주일 후 미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수진이랑 민수 씨 사귄대. 응, 알았어.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우연히 봤어요. 수진이와 민수가 손을 잡고 있는 걸. 둘 다 저를 못 봤습니다.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회사 방향이 아니었지만 그냥 내렸어요. 역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되는 걸까? 그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핏기 없는 입술. 나 이렇게 무너져도 되나? 아니었습니다. 안 되는 거였어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다시 일어서자. 반드시 수진이와 민수에게 복수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저 스스로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바닥이 제게 얼마나 큰 선물이 될지는요. 그 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친구들 단톡방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수진이와 민수가 결혼한다고. 사귄 지 6개월 만이었습니다. 미희가 전화했어요. 지은아, 들었어? 응, 들었어. 결혼식 청첩장 왔어. 너한테도 갈 거야. 그렇구나. 갈 거야? 모르겠어. 며칠 후 정말로 청첩장이 왔습니다. 택배로 고급스러운 박스에 담긴 청첩장이었어요. 열어봤습니다.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박수진, 이민수. 사진도 있었어요. 둘이 웃으며 찍은 스튜디오 사진. 손이 떨렸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내 남자였는데 청첩장을 책상 서랍에 넣었어요.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혼식 일주일 전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나야. 왜 전화했어? 결혼식 올 거지? 모르겠어. 지은아, 우리 친구잖아. 꼭 와줘. 내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 무슨 의미? 내가 행복한 거 보여주고 싶어. 너한테.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있잖아. 솔직히 말할게. 수진이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나 항상 너한테 졌다고 생각했어. 대학 때 성적도 너가 더 좋았고, 회사도 너가 더 좋은 데 다니고. 그게 무슨. 근데 이번엔 내가 이겼어. 남자도 결혼도. 그걸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기고 지는 문제였구나.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가기로 했습니다. 축의금 10만 원을 봉투에 넣고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어요. 강남의 고급 웨딩홀이었습니다. 입구부터 화려했어요. 꽃장식, 샹들리에, 레드카펫. 하객들이 가득했습니다. 200명은 넘어 보였어요. 제 이름을 찾아 방명록에 적었습니다. 박지은 1인. 혼자였어요. 당연히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맨 뒤쪽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지 않았거든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이가 입장했어요. 순백의 웨딩드레스, 긴 베일, 화려한 부케, 아버지 손을 잡고 걸어오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민수가 재단에 서 있었어요. 턱시도를 입고 수진이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6개월 전 저를 보며 웃던 그 얼굴.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주례사가 시작됐어요.
사랑은 서로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주례의 말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서약. 이민수 씨, 박수진 씨를 평생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박수진 씨, 이민수 씨를 평생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손뼉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봤어요. 식이 끝나고 축하 인사 시간. 수진이가 단상에서 내려와 하객들과 인사했습니다. 저는 슬쩍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지은아, 피할 수 없었어요.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부케를 들고 왔구나. 고마워. 축하해. 어때? 내 드레스 예쁘지? 응, 예뻐. 수진이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지은아, 내 덕분이야. 뭐? 내가 민수 소개해줘서 정말 고마워. 좋은 남편 만났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수진이가 돌아서며 덧붙였습니다. 지은아, 너도 빨리 누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러다 평생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 웃었어요. 저는 축의금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식장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11월이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나는 정말 평생 혼자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연락처를 훑어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전화할 사람이. 친구들은 다 결혼했고 가족들은 지방에 있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그때였어요. 옆 벤치에 남자가 앉았습니다. 담배 피워도 될까요? 네. 남자가 담배를 꺼내 피웠어요. 결혼식 하객이세요? 네. 당신도요? 저는 옆홀 하객이에요. 잠깐 바람 쐬러 나왔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시는 거예요? 아니요. 우시는 것 같은데요. 손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젖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힘든 날이에요. 남자가 담배를 끄고 일어났습니다. 힘내세요. 안 좋은 날은 지나가요. 항상. 그리고 떠났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 좋은 날은 지나간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 지나갈까요? 이 고통도, 이 외로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남자의 말이 맞았다는 걸요. 그 말은 3년 후에 진짜가 됐습니다. 결혼식 이후 저는 모든 걸 정리했어요. 친구들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수진이 연락처를 지웠어요. 민수도 지웠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습니다. 나한테 집중하자. 회사 일에 몰두했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어요. 6개월 후 승진했습니다. 지은 씨, 축하해요.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했어요. 팀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달부터 대리해요. 연봉도 올라요. 처음으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누군가의 여자친구가 아니라 박지은 자체로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혼자 서점에 갔어요. 자기계발서 코너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책 괜찮아요? 돌아보니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저도요. 어디서 뵀죠? 잠시 생각하다가 기억났습니다. 혹시 2년 전에 웨딩홀 앞에서? 아, 맞다. 벤치에서 우시던 분. 네. 남자가 웃었어요. 그때 괜찮아지셨어요? 힘든 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는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저는 진호라고 해요. 지은이에요. 반가워요, 지은 씨. 근데 그 책은 별로예요. 이거 추천해요. 다른 책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 알아요. 망설였어요. 또 다칠까? 하지만 진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민수와는 다른 진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좋아요. 카페에서 2시간을 얘기했습니다. 진호는 건축가였어요. 조용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무슨 일 하세요? 마케팅 일해요. 힘들지 않아요? 바쁘긴 한데 재미있어요. 일을 즐기는 사람은 멋있어요. 그날 이후 진호와 자주 만났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웠어요. 또 다칠까봐. 진호는 급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다가왔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진호가 물었습니다. 지은 씨, 저희 사귀는 거 맞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대답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네. 사귀는 거 맞아요. 진호가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민수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진호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지은 씨, 오늘 야근했어요? 고생했어요.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주라서 제가 뭐 해드릴까요? 밥이라도? 괜찮아요. 이미 먹었어요. 그럼 안아드릴게요. 진호가 저를 안아줬어요. 그 품에서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진호가 프로포즈했어요. 평범한 일요일 오후 한강공원에서 지은 씨, 네, 저랑 결혼해주세요. 반지를 꺼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우세요? 행복해서요. 그럼 네예요? 네, 네예요. 진호가 일어나 저를 안아줬습니다. 행복하게 해줄게요. 평생. 저도요. 그날 밤 미희에게 전화했어요. 미희야, 나 결혼해. 뭐? 진짜? 누구랑? 진호라는 사람이야. 건축가. 언제부터 만났어? 1년 반 정도? 대박. 축하해, 지은아. 고마워. 근데, 응? 수진이 소식 들었어? 미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들었어. 이혼했대. 뭐? 3년 전에 결혼했는데 2년 만에 이혼했어. 민수가 바람 폈대. 그렇구나.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청첩장 보낼 거야? 수진이한테? 보낼까? 내가 결정해.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보내자. 복수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마침표를 찍고 싶었습니다. 청첩장을 만들었습니다. 수진이 주소로 보냈어요. 며칠 후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은아, 결혼 축하해. 꼭 갈게. 답장하지 않았어요. 읽기만 하고 지웠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5년 전 수진이 결혼식에서 혼자 울던 나. 지금은 내가 주인공이구나. 신기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진호가 물었어요. 무슨 생각해요? 아니야. 그냥 행복해서. 저도요. 진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민수의 손과는 달랐습니다. 이건 진짜였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하객 명단을 확인하는데 수진이 이름이 보였습니다. 박수진 1인. 혼자 온다고. 5년 전 제가 수진이 결혼식에 박지은 1인으로 갔던 것처럼. 진호가 물었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옛날 친구야.
친한 친구예요? 아니, 이제는 아니야. 그럼 왜 초대했어요? 마침표를 찍고 싶어서.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지은 씨가 결정한 거면 괜찮아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제 사람이구나. 의심하지 않고 믿어주는 사람.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식 날 수진이를 보게 될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는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새벽부터 분주했어요. 메이크업, 드레스 피팅, 헤어, 거울을 봤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가 보였어요. 나 예쁘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년 전 수진이 결혼식에서 구석에 숨어 앉았던 제가 지금은 주인공이었어요. 신부님 준비됐어요? 네. 웨딩홀로 향했습니다. 입구에 도착하니 하객들이 가득했어요. 회사 동료들, 대학 친구들, 친척들, 80명 정도였습니다. 수진이 결혼식보다 작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건 제 결혼식이었으니까. 입장 전 대기실에서 하객 명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박수진 1인. 체크되어 있었어요. 이미 도착했다는 뜻.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얼굴로 왔을까? 궁금했어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입장할 시간이었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행복해라. 네, 아빠. 문이 열렸습니다. 박은어의 결혼행진곡이 울려 퍼졌어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일어섰어요. 박수 소리, 카메라 플래시, 그리고 저 앞에 진호가 서 있었습니다. 턱시도를 입고 저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화장 지워지니까 재단까지 걸어가는 동안 하객들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수진이 맨 뒤쪽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5년 전 제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청첩장을 손에 쥐고 혼자였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시선을 거두고 앞으로 걸었습니다. 진호에게 도착했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진호에게 넘겼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아버님.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진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주례사가 시작됐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저는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뒤쪽이 신경 쓰였어요. 수진이가 어떤 표정으로 앉아 있을까? 서약 시간이 왔습니다. 신랑 김진호 씨, 신부 박지은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시겠습니까? 네. 진호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신부 박지은 씨, 신랑 김진호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시겠습니까? 네. 제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어요. 확신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진호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저도 진호에게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이제 키스해도 좋습니다. 진호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다시 박수, 환호, 행복했습니다. 진짜로. 식이 끝나고 축하 인사 시간. 하객들이 줄을 섰어요. 한 명씩 악수하고 사진 찍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5년 만에 가까이서 보는 얼굴. 많이 변해 있었어요. 수척하고 핏기가 없고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어요. 지은아, 축하해. 고마워, 수진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드레스? 정말 예쁘다. 고마워. 신랑분도 좋아 보여. 응.
수진이가 축의금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거 받아줘. 고마워. 받았습니다. 수진이가 한참을 서 있더니 물었어요. 지은아, 나 민수랑 이혼했어. 들었어? 응, 들었어. 2년 만에 끝났어. 민수가 바람 폈어. 그랬구나. 웃기지? 내가 너한테서 뺏은 남자가 나한테도 똑같이 했어.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은아, 그때 내가 정말 미안했어.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괜찮지 않을 거야. 나 정말 못됐잖아.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한테 레벨이 다르다고 했잖아. 근데 진짜 레벨이 다른 건 나였어.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 수진아, 응? 이제 됐어. 진짜 괜찮아. 진심이었습니다. 화도 안 났고 미움도 없었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너도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정말? 응, 분명히.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워. 그 말 들으니까 조금 위로되네. 힘내. 수진이가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지은아, 응? 너 진짜 행복해 보여. 응, 행복해. 다행이다. 정말. 수진이가 걸어갔어요. 혼자 맨 뒤쪽 출구로. 5년 전 수진이 결혼식에서 제가 나갔던 그 출구로. 진호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힘들었죠? 조금. 근데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다행이에요. 진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지은 씨, 저희 이제 시작이에요. 네, 시작이에요. 그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복수해서가 아니라 제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진짜 이야기는 그 후에 시작됐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호와의 신혼생활은 행복했어요. 출근할 때 키스하고 퇴근하면 함께 저녁 먹고 주말엔 데이트하고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진호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희였어요. 지은아, 나야. 응, 왜? 저기 수진이 연락 왔어. 수진이? 응, 나한테 전화했어. 너 연락처 물어보면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했어? 안 가르쳐 줬어. 근데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 보였어. 그래. 응. 목소리가 완전 가라앉아 있더라. 지은이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이미 결혼식 때 사과했는데. 나도 그렇게 말했어. 근데 수진이가 그러더라. 제대로 사과 못했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호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야. 친구 얘기. 그 친구예요? 결혼식 때 온? 네. 진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면 말해요. 혼자 끌어안지 말고. 고마워. 일주일 후 회사 앞에서 수진이를 봤습니다. 수진아? 지은아. 수진이가 다가왔어요. 5년 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가방도 화려한 옷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코트에 낡은 가방. 여기서 뭐해? 너 만나고 싶었어. 미희한테 회사 위치 물어봤어. 그랬구나. 지은아, 나 진짜 할 말이 있어. 커피 한 잔만 할 수 있을까? 거절하고 싶었지만 수진이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어요. 좋아.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마주 앉았어요.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나 요즘 정말 힘들어. 무슨 일인데? 이혼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풀려.
직장도 그만뒀고 집도 나왔어. 왜? 민수가 집을 가져갔어. 위자료도 없어.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먼저 바람 핀 거 아니냐고. 그게 무슨 소리야? 민수가 거짓말했어. 자기가 바람 핀 거면서 나한테 뒤집어 씌웠어. 수진이의 손이 떨렸어요. 변호사 쓸 돈도 없어서 그냥 도장 찍었어. 바보 같았어. 그랬구나. 지금은 원룸에서 혼자 살아. 알바하면서 40대 중반의 알바. 5년 전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던 수진이가 친구들도 다 떠났어. 결혼했을 땐 맨날 연락하더니 이혼하니까 아무도 안 연락해. 그때 깨달았어. 다들 내가 좋았던 게 아니라 내 남편이 좋았던 거더라.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은아, 나 진짜 미안해. 결혼식 때 사과했잖아. 그건 진짜 사과가 아니었어. 그냥 형식적이었어.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너한테 정말 못됐어. 민수 뺏은 것도 무시한 것도 레벨이 다르다고 한 것도 다 지나간 일이야. 안 지나갔어. 나한테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나 요즘 밤마다 생각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을까? 왜 그랬는데? 질투했어. 뭐? 너한테. 너는 항상 당당했잖아. 혼자여도 힘들어도 꿋꿋했어. 나는 그게 없었어. 수진아, 나는 항상 누군가 옆에 있어야 했어. 남자친구든 남편이든. 혼자는 못 견뎠어. 수진이가 휴지로 눈물을 닦았어요. 근데 너는 혼자여도 괜찮아 보였어. 그게 부러웠어. 처음 듣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를 뺏었어. 너를 무너뜨리고 싶었어. 너도 나처럼 약한 사람이라는 걸 보고 싶었어. 근데 너는 안 무너졌어. 혼자 일어섰어. 그리고 더 행복해졌어. 수진이가 저를 봤어요. 지은아, 너 진짜 대단해. 나 같으면 못했을 거야. 아니야. 나도 많이 힘들었어. 그래도 이겨냈잖아. 나는 그러지 못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응? 너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정말? 응. 아직 늦지 않았어. 너는 어떻게 그렇게 강해졌어? 생각해 봤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나 자신을 봤어. 나도 그럴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분명히. 수진이가 작게 웃었어요. 고마워, 지은아. 너한테 이런 말 들을 자격도 없는데. 이제 됐어. 진짜, 너 정말 착해. 나 같으면 절대 용서 안 했을 거야. 용서라기보다는 놓아준 거야. 나를 위해서.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는 나한테 얽매일 이유가 없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이제 가볼게. 회사 일 있어서. 응.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 수진아. 응. 힘내. 너도 할 수 있어.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왔어요. 뒤돌아보니 수진이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하지만 이제는 그게 슬프지 않았어요. 수진이도 곧 배울 거예요. 혼자 있는 것도 괜찮다는 걸.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걸. 저처럼. 가장 완벽한 복수는 결국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진호와의 결혼 생활은 여전히 행복했어요. 회사도 잘 다녔고 진호는 건축 프로젝트로 바빴지만 우리는 매일 저녁 함께 했습니다. 지은 씨, 오늘 뭐 먹을래요? 파스타? 좋아요. 제가 만들게요. 진짜? 네. 지은 씨 피곤해 보여요.
진호가 주방으로 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미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지은아, 수진이 소식 들었어? 취직했대. 작은 회사지만. 진짜? 잘 됐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수진이도 조금씩 일어서고 있구나. 저녁을 먹으며 진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진호 씨, 나 요즘 생각해. 무슨 생각? 5년 전 일. 수진 씨 얘기요? 응.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 같아. 진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떻게요? 민수를 수진이한테 빼앗겼을 때 나는 정말 바닥이었어. 근데 그때부터 나 자신을 봤어. 혼자 있는 법도 배웠고 나를 사랑하는 법도 배웠어. 그래서 당신을 제대로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 지은 씨, 만약 민수랑 그대로 사귀었으면 나는 여전히 불안했을 거야.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할까? 계속 그 생각했을 거야. 진호 씨가 웃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확신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나도 나를 사랑한다는 거. 저도 사랑해요, 지은 씨. 그날 밤 오랜만에 5년 전 일기를 꺼냈습니다. 민수와 헤어진 날 쓴 일기였어요. 오늘 민수와 헤어졌다. 수진이한테 뺏겼다. 너무 아프다. 하지만 나는 이겨낼 거다. 반드시. 그 아래 적혀 있었어요. 나는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될 거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 됐습니다. 혼자서도 함께해도 3개월 후 회사 앞에서 또 수진이를 봤어요. 수진아? 지은아, 오랜만이다.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5년 전과는 다른 진짜 웃음이었어요. 요즘 어때? 응, 좋아. 회사 다니고 있어. 작은 데지만. 들었어. 잘 됐다. 너 덕분이야. 내가 뭘 했다고. 그때 해준 말.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 말 듣고 정말 혼자 있어 봤어. 어땠어? 처음엔 외로웠어. 근데 점점 괜찮아지더라. 나를 알게 됐어. 수진이가 가방에서 책을 꺼냈어요. 요즘 이런 거 읽어. 자기계발서. 오, 좋네. 응. 나. 이제 남자 없이도 괜찮아. 잘 됐다, 수진아. 고마워, 지은아. 진짜로. 헤어지며 수진이가 말했어요. 지은아, 나 다시 대학원 갈까봐. 진짜? 응. 늦었지만 하고 싶은 공부해보려고. 멋지다. 응원할게. 고마워. 수진이가 걸어갔습니다. 이번엔 당당하게. 5년 전처럼 고개 숙이지 않고 그날 저녁 진호에게 말했어요. 당신, 나 임신한 것 같아. 뭐? 테스트기로 해봤는데 2줄 나왔어. 진호가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진짜요? 정말? 응, 정말. 아, 지은 씨, 고마워요. 나도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진짜로. 그날 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5년 전 수진이 결혼식 날 밤에 봤던 그 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빛나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짓밟아서가 아니라 제가 일어서서, 누군가에게 복수해서가 아니라 제가 행복해서, 그게 가장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나 임신했어. 너도 곧 좋은 일 있을 거야. 힘내. 답장이 왔어요. 축하해, 지은아. 정말 축하해. 너는 정말 행복할 자격이 있어. 고마워, 내 친구. 내 친구.
그 단어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이제는 정말로 괜찮았으니까. 진호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아무 생각 안 해요. 그냥 행복해. 저도요. 창밖을 함께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그렇게 빛날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1년 후, 딸을 낳았어요. 이름은 희망이라고 지었습니다. 수진이가 출산 선물을 보내왔어요. 지은아, 축하해. 희망이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길.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안으며 생각했어요. 너도 힘든 일 있을 거야. 배신당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어.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알려줄게. 혼자서도 괜찮다는 것. 그리고 바닥에서 일어서는 법. 그게 진짜 강한 거라는 것. 희망이가 눈을 떴어요.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어요. 5년 전 수진이 결혼식에서 혼자 울던 제가 지금은 사랑하는 남편과 딸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복수였어요.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일어서는 것.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 복수하는 게 아니라 행복해지는 것. 그게 제가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제 딸에게도 가르쳐 줄 거예요. 창밖의 별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계속 빛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사람을 뺏어간 적 있나요? 친구가, 가족이, 동료가 너랑은 안 어울려. 레벨이 다르잖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저도 들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서 제가 소개한 남자를 가로채며 저를 무시하며 그때 정말 바닥이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될까? 내가 뭘 잘못했지? 매일 그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5년 후 모든 게 뒤바뀌었어요. 제 결혼식에 그 친구는 혼자 왔습니다. 저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였고요. 복수했냐고요? 아니요. 저는 그냥 제 인생을 살았을 뿐입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웠고 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게 가장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누군가를 짓밟는 게 아니라 제가 일어서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저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배신당해서 아프신가요? 혼자라서 외로우신가요? 괜찮아요. 그 시간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을 완성시킬 거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응원합니다.